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월간 슬시에서 가장 좋다고 언급했던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처 언급을 못해서 아쉬웠던 책 한 권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뭐 별로 대단한 건 없고 9월까지 계속 지역 봉쇄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약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책을 읽으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로빈슨 크루소예요. 로빈슨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혼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로빈슨 크루소 읽어보셨나요? 보통 어렸을 때 축약본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저는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우선 이 책의 배경은 17세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킬 노예를 사러 배를 타다가 조난을 당해 혼자 살아남아요. 여기서부터 네, 좀 그렇죠? 노예를 사러 가다가 조난당한 주인공 크루소는 24년 정도를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그 무인도에 식인 행위를 하러 온 어느 야만인들로부터 포로 한 명을 살려내는데 그 포로가 아주 유명한 포로 프라이데이죠.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도 계속 날짜와 요일을 기록했는데 마침 그 포로를 구한 날이 금요일이라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혼자 거의 20년 넘게 무인도에서 사는데 혼자 사는데 지친 데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섬이 무인도이긴 하지만 배를 타고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인 행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식인종이 데려오는 포로 중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포로를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보통은 뭐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텐데 크루소는 하인을 만들고 싶어서 포로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스프라이데이를 만난 후에도 크루소가 이제 연이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크루소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은 내 소유의 섬이고 나는 이 섬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가 구해서 내 땅에 잠시 머물게 된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크루소의 이런 정복주의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등장해요. 식인 문화가 있는 그런 민족은 야만적이고 죽어마땅하고 혹은 신을 모르는, 신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구한 포로 프라이데이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서 영어와 종교를 가르치는데 이런 모습이 제가 막연하게나마 들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달라서 읽다가 조금 많이 놀랐어요. 특히 프라이데이한테도 자기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프라이데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후에도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의 진짜 이름을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루소한테 프라이데이의 이름?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고 크루소가 프라이데이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이 중요했던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크루소에게 이 섬도 사람도 내가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또 크루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삶에서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킹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보통 밀가루나 버터 같은 재료를 사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 크루소는 일단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하고 오븐으로 사용할 만한 화덕과 그릇도 다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베이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크루소 같은 상황이 되면 과연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대체 오븐을, 오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특히 요즘은 재난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었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재난 키트나 대피용 가방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또 재난에 대비한 생존 방법 같은 걸 액티비티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익히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컴퓨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천지 차이이듯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게 됐을 때 과연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다면 이제 혼자서 크루소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을 것 같은데 다 커서 읽으니까 의외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새로웠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각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7월에 재밌게 읽었던 책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도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우울할 때 이 책을 읽었고 우울함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책이기도 해요. 사람마다 우울의 이유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저는 감정의 기복이 좀 큰 편이고 뭐 하나 잘못되면 좀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하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안 되겠지, 저것도 안 되겠지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제 탓으로 여겨왔는데 이 책은 그게 제 잘못이 아니고 그냥 그게 뇌가 굴러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뇌가 뭔가 이상한 건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역시 내 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뉴런이 연결되는 방식이나 회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 혹은 의사소통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설명해요. 저는 내가 못나서, 내가 이상해서 라는 식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부족한 능력의 탓으로 어떤 실수나 우울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책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뇌 프로세스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강 나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책 초반에 뭐 전전두피질, 변연계, 섬엽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고 이제 그 이야기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회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뭐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전두피질은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고 변연계는 별것 아닌 일도 쉽게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섬엽은 만사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뇌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내 안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조금 다르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탓할 것도 없고 또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통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다른 생각, 다른 시야가 생겨요.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또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보면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들이 생각처럼 크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반부에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준다면 후반부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강 곡선을 상승 나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상담이나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뇌에 뭔가 자극을 주는 기술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걸로 완전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방법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요. 상승 나선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좋은 습관 만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꾸준히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우울할 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을 다 읽으니까 내가 왜 우울해 했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락다운 지역 봉쇄가 시작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달리기도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운동량, 햇빛을 쬐는 시간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활에 덜 신경 쓰게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저를 한강국산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의욕적으로 만들려고 루틴을 계속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달리기도 다시 시작했고, 밖에 못 나가는 때에는 그냥 집 뒷뜰에도 나가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했고요. 음식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울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숙면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우울할 때도 잠은 잘 자는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잠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늦게 잘 때도 많은데, 수면 시간을 고정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잠자기 직전의 루틴도 새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기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11시 전에는 꼭 자야 되거든요. 숙면을 위해서 9시부터는 노래를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안 들으려고 하고, 듣는다면 조용한 노래, 클래식 같은 노래 위주로 켜두고, 자기 직전까지 형광등을 너무 환하게 켜두지 않고 이제 스탠드를 간접 조명으로 활용해서 방을 조금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전에 책을 너무 집중해서 읽다 보면 잠이 오히려 달아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책 읽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너무 집중해서 읽을만 하지 않은 그런 책들을 좀 찾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때 은은한 향 같은 걸 뿌려둬도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쇼핑할 여유까지는 안 돼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락다운이 풀리면 룸스프레이 이런 것도 좀 사서 뿌려보고 싶어요. 이런 행동들은 결과로서 우울을 완화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우울을 벗어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애쓴다,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다, 이런 감각이 나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운동이나 숙면 같은 건 평소에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측면인데, 책에서 결정하기를 우울을 쫓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언급하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최선의 선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스스로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기라는 식으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랑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랑은 일단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책은 아주 작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다.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아서 독서 노트에도 적어봤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생각은,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행운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전에는 행복이 어떤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것, 예상치 못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마침내 해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고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리디 셀렉트를 통해서 빌려 읽은 책이었는데, 우울할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생각을 환기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우울한 적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나 지금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울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책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그늘이 있는 분들이 읽고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